자,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을 공부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어찌 보면 이번 단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단원이에요. 선생님은 이 1차 방정식의 활용에서부터 수학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왜냐면 식이 좀 복잡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식을 만들어야 돼서 좀 어렵긴 한데 계산이 간단해요, 이 단원은. 그래서 오히려 좋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1차 방정식의 활용은 총 4단계로다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는 여기 미지수 정하기, 1번 미지수 정하기, 2번 방정식을 세우고, 3번 그 방정식을 풀고, 4번 방정식을 확인을 합니다. 이 4단계에 거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에서는 서술형 평가에서 문제를 많이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 모양은요,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많이 나요. 그래서 말이 많다. 그러면 이거 활용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영훈이는 학교 축제에 자외선 감지 팔찌 만들기 체험관을 이틀 동안 운영하였다. 이틀 동안 300명의 학생이 체험했고 숫자가 나오면 단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00명의 학생이 체험했고 둘째 날 체험한 학생이 첫째 날 체험한 학생보다 40명이 많았습니다. 그럼 40명을 더하면 되겠네, 그지? 첫째 날 체험한 학생은 몇 명인지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체험한 학생은 몇 명이었는가 묻고자 하는 것을 X, 묻는 것을 X, 즉 구해야 하는 것을 X로 놓는 거예요. 첫째 날 체험한 학생을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미지수를 정한다. 첫째 날 체험한 학생을 X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 구해야 할 것을 X라고 놓는다. 그 다음에 식 세우는 겁니다. 식 세우는 건요. 첫째 날이 X야. 그런데 첫째 날 체험한 학생보다 40명이 많았습니다. 언제가? 둘째 날 체험한 학생이. 그러면 둘째 날 체험한 학생은 X 플러스 40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틀 동안 총 체험한 학생이 30명이에요. 첫째 날은 X, 둘째 날은 X 플러스 40. 전부 합치면 300. X 더하기 X 플러스 40은 30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풀면요. X하고 X, 2X 더하기 40은 300이기 때문에 X는 130이 나와요.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날 130이면요. 둘째 날은 40을 더해서 170이 돼요. 그럼 합치면 300 맞죠? 그죠? 이렇게 확인하는 것까지 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을 푸는 1차 방정식 활용을 푸는 순서 1번 미지수 정하기, 2번 방정식 세우기, 3번 풀기, 4번 확인하기 이 순서에 맞춰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올해 은지의 나이는 13살, 아버지의 나이는 45살, 몇 년 후? 처음에 미지수 설정. 1번, X년 후, 구해야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2번, 식 세우기, 아버지의 나이가 은지의 나이의 3배, 즉, X년 후에는요, 은지의 나이는 13살이니까 13 더하기 X가 되겠고요. 아버지의 나이는 45살이니까 아버지의 나이는 45 더하기 X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나이는 은지의 나이의 3배니까요. 이 아버지의 나이는 은지의 나이의 3배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방정식을 풀기. 그러면 요것은 분배법칙을 써야겠죠. 그래서 39 더하기 3x는 45 더하기 x
3x 마이너스 x는 45 마이너스 39. 2x는 뭐가 돼요? 6이 되니까 x는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4번 확인하기. 은지는 13살인데요. 3년 후면 16살이 되고요. 아버지는 45살이에요. 3년 후에는 48살이 됩니다. 그러면 은지의 나이의 3배가 되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확인하기는 우리가 잘 안 해요. 바빠서. 그런데 시험 볼 때는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틀리니까요. 자,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볼게요. 높이가 4. 단서네요.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보다 2cm 더 길다. 단서네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24다. 아랫변의 길이를 구하시오. 미지수 설정해야겠네요. 아랫변의 길이가 미지수네요. 자, 1번. x는 아랫변의 길이. 2번. 아랫변의 길이가 윗변의 길이보다 2cm 더 길어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실수 많이 해요. 2cm 더 길다고 해서 윗변의 길이를 x 플러스 2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아랫변의 길이가 x거든요. 아랫변이 2가 더 긴 거예요. 그러면 윗변의 길이는 아랫변보다 더 2가 짧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아랫변이 2가 더 기니까 윗변은 아랫변보다 2가 더 짧은 x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시죠? 아랫변의 길이는 윗변보다 2가 더 깁니다. 아랫변의 길이가 더 길어요. 따라서 윗변 길이는 2가 더 짧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24입니다. 따라서 사다리꼴의 넓이는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게 넓이에요. 따라서 이게 넓이죠. 식을 만들어 볼게요. 윗변은 x 플러스 2고요. 아랫변은 x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x에다가 빼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이는 4입니다. 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4 곱하기 2분의 1. 요것이 24가 돼야 돼요. 요게 3번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제 4번은 푸는 거거든요. 여기 2번이네요. 19하는 아까 2번이 연장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3번이 요걸 푸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푸는 방법은요. 조금 이제 틀린 색으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요거 약분, 2, 4 약분해 주시고요. 양변을 2로 나누시면은 요거 2, 요거 12 이렇게 약분되겠죠. 다 곱하기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의 항입니다. 자, 그럼 좌변은요. 요거만 남습니다. 2x-2가 되고요. 우변은 12가 되겠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2항이 돼요. 그러면 2x는 14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2로 약분해 주시면은 x는 7이 돼요. 그죠? 아랫변의 길이 x는 7이 됩니다. 그러면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4번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그러면 아랫변은 7이 되고요. 아랫변 여기다 해볼까요? 아랫변은 7 그림에다가 하겠습니다. 윗변은 아랫변이 2가 더 기니까 윗변은 5가 되겠죠. 그러면 넓이는요. 5 더하기 7은 12입니다. 12 곱하기 4
48이 되겠죠? 48에다가 2분의 1이니까 24. 맞죠? 그죠? 따라서 아랫변의 길이 7이 맞습니다. 7cm입니다. 자, 예제 5번 한번 해볼게요. 자, 거속시입니다. 거속시 문제. 자,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레일바이크를 타고 왕복을 했는데요. 갈 때는 시속 15km로 갔고요. 올 때는 시속 12km로 이동해서 총 45분이 걸렸습니다. 총 요걸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총 요걸로. 자, 그래서 거리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거리. 자, 그러면 거리를 미지수 설정, 거리를 x로 놔야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총 요걸로 주로 식을 만들거든요. 따라서 갈 때 거리 더하기 올 때 거리는 갈 때 시간 더하기 올 때 시간은 45분이다 라고 만들 겁니다. 자, 시간은요, 왼쪽 보세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속력이 갈 때는 15고요. 거리는 x입니다. 따라서 갈 때 시간은 15분의 x, 올 때는 12분의 x입니다. 그래서 45인데요. 시속이잖아요. 시속이니까 45분을 우리는 60분의 45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단위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분해서 4분의 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니면요,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이 그냥 이거 45로 살려두고 싶다라고 한다면 얘를 분속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속도를 바꾸는 게 어렵잖아요. 따라서 시속으로 그냥 두려면 이 45분을 시간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요거 밑에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모의 최소공배수인 60을 곱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x를 구해 놓으시고, x 구한 걸 가지고 이제 답을 쓰신 다음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8번 한번 보실게요. 자, 학교에서 집까지 갈 때 시속 18km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시속 4km로 걸어가는 것보다 35분 빨리 도착한다고 한다.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를 구하시오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거속시 문제는 그림을 그려서 해볼 건데,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메모장을 좀 꺼내볼게요. 메모장아 나와라. 나왔다. 됐다. 나왔다. 그치? 자,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학교. 이렇게 해주고, 쭉, 그래서, 집. 이렇게. 자, 그래서, 거리는 가급적 위에다가 그려주시고요. 위에. 그 다음에, 속력과 시간은 밑에다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해볼게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거리를 위에 이제 x로 이렇게 놓고요. x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는 18km고요. 자전거를 이렇게 18km 그리고 시속이면요. 1시간이 아우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er hour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가는 건 이렇게 4km per hour 이렇게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그림으로. 35분 빨리 도착한대요. 35분이라고 하는 건 여기 시속이잖아요. 따라서 60분에 35시간 이렇게 표현을 해서 약분을 해주시면은 이제 일단 5로 약분해 주시면은 5일은 5, 5, 20, 12분에 5, 7, 35 요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시간을 구해볼게요. 자전거를 타고 갈 때의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니까 18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걸어갈 때의 시간은 4분의 x가 되겠습니다. 근데 35분 빠르대요. 그러면 자전거가 더 적게 걸린다는 소리잖아요. 따라서 자전거로 갈 때 걸린 시간에다가 12분의 7을 더하시면은 걸어갈 때의 시간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8분의 x 더하기 12분의 7은 4분의 x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그럼 이제 최소 공배수를 이제 구해보면요. 양변에 최소 공배수를 곱해가지고 식을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좀 늘리면 되나? 되네. 그치? 신기하네. 자, 36을 곱하면 될 것 같아요. 양변에 36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2니까 약 2x가 되고요.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3이 되겠죠? 그럼 3, 7, 21이 되겠고요. 여기는 9가 되겠죠? 이것은 9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가 있는 항은 좌변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7x. 요거는 우변으로 마이너스 21 되겠고요. x는 양변을 마이너스 7로 약분해주면 마마는 뿔뿔 되니까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x는 여기가 거리니까요. 단위가 킬로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3km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여기 x가 이제 3이잖아요. 그럼 자전거로 간 거리는 18분의 3이니까 6분의 1이 되겠고요. 걸어간 거리는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해보면 맞겠죠. 그죠?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못하겠네. 3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집 보시면 1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중단원 마무리를 연습을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집에 소금물에 관한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농도에 관한 문제. 근데 그 문제는 교육과정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외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그거 어려운 거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패스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등학교에 가면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거를 미리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해도 돼요. 중학교 때는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확실하게 알려드려요. 나는 고등학교 거를 미리 땡겨서 하고 싶다 라시는 분들은 미리 공부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중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셨죠? 소금물에 관한 문제, 소금물 농도 중학교에서는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빠져나갔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해주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